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의 김보라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멘탈 관리 잘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 흐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일단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세를 잘 이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금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조정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을 기록 중인데요. 기관이 조금 매도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네. 조금 증시 초반 시초 대비는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조금 매도폭을 키워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750포인트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조금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200 그리고 코스닥 750포인트 선에서 조금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앞으로 전문가님과 매일 오전장 흐름 지켜보면서 주목할 테마와 종목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바로 그 테마, 남북경협 테마를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부터 현재까지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자, 일단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남북경협주라는 테마에 이제 엮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나왔고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작년부터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 약세를 받거나 강세를 받거나 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상승폭이 좋았는데 그렇죠. 사실 2월 28일에 뚜렷한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마무리되면서요. 거의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 이전, 테마가 강세를 받기 전 가격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3월은 좀 고착 상태를 지나서 현재는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고착 상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각 뉴스 매체별로 상이한 그런 뉴스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조금 조금 뭐 상승이 나오려면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잘 골라서 들어가신다면 언젠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대장주들 데아티아이와 아난티, 아시아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28일 굉장히 크게 하락폭이 나왔죠. 하락폭이 나오면서 지금은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 자체가 조금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남북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기 전 가격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 있는 전반적 물량들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재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재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북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다면 조금 시간이 언제까지 뭐 걸릴지는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은 아난티입니다. 네, 아난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사실 주목을 굉장히 좀 늦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짐 로저스
사회이사로 등록이 되면서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SOC 산업 분명히 투자할 매력이 있다.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이제 아난티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아난티는 남북경협주로 뭐 엮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대주주 리스크가 있죠. 처음에 이 대주주 리스크가 부각이 됐던 것은 아무래도 이 중국 기업이 네. 디폴트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아난티 주식을 전량 처분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처음에는 뉴스에서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 그 아난티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해 갈 것이다 네. 라는 발언들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뉴스가 처음에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는 현재 주가도요, 이제 그 짐 로저스 효과로 상승이 나오기 전 가격대에 비해서 아직도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남북경협주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굳이 아난티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는 조금 피해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네, 그 다음이 아시아 종묘입니다. 네, 아시아 종묘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뒤늦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사실 대북 제재 요건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수혜가 빨리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사실상 연중 흐름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는 한은 아시아 종묘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포인트로 잡아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어요.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점 추세를 찍었을 때 굉장히 지금 가격대는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네. 다시 한번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전문가님께서 대아TI, 아난티, 아시아 종묘 이렇게 종목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특히 아난티에 대해서는 대주주 리스크로 인한 신중함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남북경협 테마 흐름과 관련주들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실현을 주고 있는 애직의 테마죠.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부터 굉장히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죠. 네. 이제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그 대세 테마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진출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늦게 소식을 접하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좀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이 제약바이오 종목의 테마에 대해서 한마디 뭐 말씀드리고 가자면, 네. 사실 얼마 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첨단재생의료법입니다. 네. 이 첨단재생의료법이 이제 법사위, 이 법안 소위로 회부되면서 4월 중 국회 통과가 조금 불투명해졌죠. 네. 사실 근데 이때 좀 태클을 걸었던 오신환 의원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내용을 보완해서 4월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 조속히 다시 심의를 해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환자들, 조금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가족들이라든지 이 업종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첨단재생의료법은 뭐 아직까지는 그 통과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라젠 팩400 이슈입니다. 네. 이제 팩400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요. 기존에 키움증권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약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 자금 수혈에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연기가 되고,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신라젠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예, 그런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팩400, 임상 3상 난항설이 돌았죠. 네. 뉴스로 발표가 되면서 이 팩400의 가치가 이제 1조 원 규모가 된다는 이슈로 지금의 주가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라젠이 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신라젠이 약세를 받으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약세가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이슈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 이슈입니다. 네. 네, 형질 전환 세포 논란으로 최근 좀 약세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서류 일체에서 이 세포,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네. 신장 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이 연골 세포가 신장 세포로 바뀌게 된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를 할 것이고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투약을 먼저 받았던 환자들이 대규모로 이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계속해서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역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굉장히 시총에서 굉장히 큰 종목들 중에 뭐 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약세를 받으면 제약바이오 종목 전체적인 약세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제약바이오 종목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다만 제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최근 상승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메지온하고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바이로메드가 이제 사명을 바뀌었죠. 이제 헬릭스미스라는 사명으로 바꿨는데 이 종목들이 조만간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메지온 같은 경우에 유데나필 임상 3상은 거의 뭐 완료가 됐다고 보고요. 원래 기존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조금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지온 현재 주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 당뇨병성 신경병증 DNA 치료제예요. 이것이 또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뭐 치료제가 있는 네. 그런 시장을 공략 중인 게 아니라 완전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임상 3상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신약으로서 허가만 나면 매출로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역시 굉장히 좀 시가총액이 높아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메지온 바이로메드인데 이 종목들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이제 그 투자설이 계속해서 연기가 됐고 네. 그리고 뭐 팩400 난항설이 돌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64,000원 선에서 지지 라인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신라젠을 좋게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 혹은 내부적인 이슈 등으로 이 지지선을 한 번에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는 흐름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자리인 64,000원 지지선을 무너뜨릴 경우에는 연중 저점 45,3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살펴볼게요.
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네, 인보사 케이주 이슈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주가 자체가 첫날 이제 4월 1일에 이제 그런 뭐 형질 전환 세포 논란이 네. 터졌는데 그때 이제 점 하라고 하죠. 네, 갭으로 완전히 하한가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탈출할 새도 없었습니다. 네. 네, 매도를 걸어두면 누군가가 사면 체결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라도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았나. 네.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죠. 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그때라도 나오는 게 조금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현재 주가는 뭐 투약을 받은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소송을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16,000원 선에서 지지는 나오고 있어요. 네. 지지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전 고점 대비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지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한다면 끊임없는 조금 뭐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네. 끊임없는 좀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신약 네.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세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비중을 확대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 전에 매수하셨던 가격 대비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인보사 케이주 악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에 진입하셔도 네. 늦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헬릭스미스입니다. 네. 헬릭스미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로메드죠. 네. 제가 굉장히 하반기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네. 주가 자체는 지금 고점 도달 이후에 조금 눌림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제약 네. 바이오 테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악재들이 터지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눌림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 역시 눌림이 나온 거고요. 네. 지금은 조금 가격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뭐 매물대로 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매수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진입을 하신다면은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듭니다. 다만 뭐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항상 잔존하기 때문에 네. 이탈하게 된다. 현재 가격대에 뭐 25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손절을 해서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메지온이에요. 네. 메지온이요. 네, 굉장히 주가 자체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주주분들은 이 메지온이 주말 동안 뉴스를 통해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뭐 지금 이 메지온의 대표 박 회장님께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고요. 돌아오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결과 때문에 하락은 조금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뭐 메지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신약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완전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매출이나 영업이 성장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확인하시면서 네. 매수를 들어가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호황제성 이슈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테마가 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약바이오의 미래는 어떤가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주로 많이 올랐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약바이오를 뭐 한다. 뭐 어떤 기업이 갑자기 뭐 IT 산업이 주력이었는데 네.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네. 이슈만으로도 상한가가 가고 사실 이런 투기성 매물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걸 지켜보시면서 많이 교육이 되신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묻지마 투자식의 이런 흐름은 더 이상 조금 나오기가 힘든 테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다만 지금 이 제약바이오는 대통령도 이제 발표를 했듯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테마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휴미라라는 제품이 글로벌 제품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8조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매출이 12조 원이거든요. 네. 그만큼 신약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창출되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고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에는 힘든 부분은 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서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최근에는 또 이중항체나 카티 뭐 이런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네.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테마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이슈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 살펴봤고요.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죠. 주된 요인으로 반도체 산업의 둔화를 꼽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남북경협주와 제약바이오, 그동안 약세를 받았던 굉장히 강세가 강했지만 최근에 약세를 받고 있는 그런 네. 테마를 짚어드렸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반도체 테마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약세를 받고 있지만 네. 향후에도 투자하기 좋은 지금이 좀 투자 적기로 볼 수 있는 테마로 짚어봤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최근 이슈들부터 짚어보자면요. 삼성전자와 정부에서 이제 비메모리 육성 방안을 발표 예정입니다. 아마 네. 다음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최소 30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 굉장히 조금 유심히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구글이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죠. 네. 아마도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에 이제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이 업황 자체가 뒤집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램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나 낸드라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재고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구글에서 이제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이 재고를 완전 이제 털어버릴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의 하향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번 주 들어서 디램 가격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조금 전반기 때 약하고 후반기 때 강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는 계속해서 이제 변함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에서 살펴보자면 사실 국제 반도체 재료 협회가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에 대해서 올해 좀 530억 달러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이 530억 달러라는 규모는요, 사실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이제 마이너스 14%. 왜냐면은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출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투자 규모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장비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6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증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1년 선행하는 그런 관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 지금부터 조금 지켜봐도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이 올해 EUV 기반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하면서 올해를 EUV 공정 양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EUV가 뭐냐면 노광 공정 중에 하나예요.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노광 공정을 통해서 10나노 공정까지가 좀 한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노광 공정이 뭐냐면 이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공정을 말하는데 이제 10나노, 20나노, 5나노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5나노가 좀 더 미세하게 조금 회로를 새길 것 같고 네. 좀 더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EUV 공정 굉장히 반도체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인텔이나 뭐 해외 기업들도 굉장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EUV 공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좋게 보시면 좋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이슈는 아니에요. 애플과 퀄컴이 저번 주 같은 경우에 특허권 분쟁 소송이 이제 막을 내리면서 인텔이 이제 5G 모뎀 칩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반도체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꾸준한 강자입니다. 네. 글로벌에서 봤을 때 1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 모뎀칩 사업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예상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은 약세여도 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화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네. 반도체 장비 업체들 굉장히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도체 회사들도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관련 대표 종목으로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요. 네. 굉장히 조금 흐름이 좋았어요. 계속해서 올라왔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조금 주가가 회복을 한 거였거든요. 다만 지금은 47,000원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약세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약세를 받더라도 지금 지지는 43,000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조금 길게 나타날 양상은 있어요. 길게 나타날 그런 뭐 전망은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43,000원 저점으로 보고요. 고점 47,000원으로 해서 이런 박스권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네.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 하락은 사실 반도체 업황의 둔화보다도 이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갤럭시 폴드의 불량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네. 사실 약세가 크게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을 분리해서 본다면 네.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현재 가격대에서 모아간다면 굉장히 조금 나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네. 적어도 1년. 그렇게 보신다면은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태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저점 대비 지금 가격은 너무 높지 않냐라는 생각에 조금 진입을 꺼리실 거예요. 다만 뭐냐면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의견을 물어보시면 네. 언제나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이런 욕심, 뭐 이런 뭐 특성상 네.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기 마련이고요. 지금은 신용경제 사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중앙은행,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확대 정책을 이제 실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작년 고점이 2,600포인트였지만 뭐 3,000포인트도 실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절대 지금 주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매수해도 좋은 관점이다라고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하락하더라도 저점은 지금 67,000원 부근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점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유망 테마를 짚어드리면서 네. 사실은 좀 몇 종목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종목을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이제 주식을 실제로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시가총액이 적고 조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KC텍이에요. KC텍은 이제 CMP 슬러리 제조업체인데 이제 CMP 공정에 활용되는 액체입니다. CMP 슬러리가. 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UV 공정이 올해를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CMP 공정에 활용되는 액체 CMP 슬러리가 어디에 필요하느냐? 이제 10나노 공정. 아까 제가 EUV 공정은 5나노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10나노 공정부터는 반도체 소재로 구리 대신 코발트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식각이 힘들어서 이제 구조 형성이 조금 힘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구조 형성을 코발트 이제 CMP 슬러리를 사용하면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MP 슬러리를 제조하고 있는 KC텍 같은 경우에 꾸준히 EUV 공정이 도입이 되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KC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세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자체가 코스닥은 조금 약세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이 KC텍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지금 뭐 올라간다고 매수하면은 뭐 조금 뭐 나중에 떨어졌을 때 손실 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지금 가격대가요 저점 1월 달에 도달한 이후 굉장히 좀 올라와서 새롭게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16,500원대가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 때 개선될 거고요. 네. 그 내년, 내후년에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좀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CNG 하이테크입니다. 네. 이제 CNG 하이테크는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이제 CCSS 장비를 제작 중인데 이 CCSS 장비가 어떤 장비냐? 화학약품을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해서요 분산 및 자동화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각 공정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요. 이제 신규 장비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고 그리고 뭐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이 장비 증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NG 하이테크 조금 지금 관점에서도 들어가기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좀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만 가지고 계속 가는 종목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방열기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 이 방열기판 사업이요,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6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근데 현재까지는 이 방열기판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NG 하이테크 굉장히 향후에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NG 하이테크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보면 지금 이 CNG 하이테크 역시 작년 12월 반도체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면서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 빠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떠냐면 자, 저점 형성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나온 이후 더 빠지진 않고 이 저점을 계속해서 상승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현재 이제 6,900원 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조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반도체 장비 업체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반도체 업황이 최고조에 있을 때, 업황이 정말 호조일 때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평균 퍼가 네. 평균 밸류에이션 이제 평균 퍼가 한 15배 정도 그런 밸류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5배에서 10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개선된다. 빅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래한다. 15배까지 도달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뭐 15배를 넘어서 20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KC텍과 CNG 하이테크 조금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반도체 시장이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로 또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유망 종목으로 KC텍과 CN자 하이테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테마와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한 시장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딥싱크. 예, 지난주에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 네. 것 같네요. 예, 딥싱크 현황 보면서 딥싱크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어떤 현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딥싱크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쪽에 보면 뭐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 수익률보다 좀 처졌던 부분도 있고, 다시 시장 수익률 오르고 내리는 등 현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인데요. 네.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게 되면 올라간 수익률과 내려간 수익률은 뭐 제로 정도, 그래서 거의 시장 수익률 정도를 추정하는 상황이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최근에 4월 4일자를 기준으로 조금 밀리는 양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조금 점검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 상황 점검을 잠깐 보자면 지난 4월 4일 저쪽이죠. 예, 4월 14일 부분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요 상단 부분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냐 하면 시장이 대형 주장에서 중소형으로 변하면서 약간 변곡점 타이밍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질이 조금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딥싱크 쪽에서 잡았던 포지션에서 약간의 그 순환매적인 성향들이 있으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 수익률을 다시 트래킹하면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오는 점들을 봐서 한 3일 정도 학습 효과가 이제 다시 살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랭킹 상황을 잠깐 둘러보게 되면 네.
그동안에 조금 변화들이 좀 있었지만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20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20일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상위의 인선 ENT가 4월 3일자 포지션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고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 수익을 올리면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불어서 4월 3일자에 있는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선방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4월 3일자를 보게 되면 클래시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에스테틱 기계 쪽, 장비 쪽 관련된 이슈가 강한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4월 3일이면 대략 한 10여일 정도, 한 20일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진행이 됐는데 한 30% 정도 수익이 나면서 특히 4월 초순에 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양상입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양상을 보면 인선 ENT 앞서서 짚어드렸지만 환경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네. 환경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 하단의 코엔텍도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최근에 4월 달에 보게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이 요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또 보합 국면, 항상 고점에서 지금 얻어맞으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죠. 예,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실적 이슈, 특히 1,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에 4월 달에 있는 흐름들은 인선 ENT와 코엔텍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종목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KMW 같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5G와 관련된 장비 업종들 이슈가 굉장히 강하죠. 네. 특히 KMW 같은 경우에도 RF 쪽 관련된 장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최근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노키아라든가 삼성 쪽으로의 수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는 종목이어서 최근에 실적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고 네. 더불어서 딥싱크 쪽에 있는 종목들도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은 실적 이슈가 강한 종목들이 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딥싱크로 보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딥싱크 쪽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앞서서도 한번 보셨지만 딥싱크도 변곡점 구간에서 약간의 성능들의 변동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학습을 하더라도 며칠 정도의 학습 기간들이 소요가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 상황에서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들이 보이실 겁니다. 어떤 땐 좋고 어떤 때는 안 좋고 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시장 상황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제 코스피 차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4월에는 변곡점 구간이 좀 다소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 구간으로 최근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18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시장은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저항선 부근에서 강한 저항선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과매수 국면과 저항 국면이 현재 같이 만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릴레이가 보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더불어서 현재 대형주에서 시장을 뽑아줬던 장세가 중소형장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할 경우에는 상승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바로 원유입니다. 자, 원유 가격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2.31% 또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에 관련된 전면 중단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를 낳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에 미칠 이슈들은 결국 금리와 관련된 이슈와 매칭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가 어제 또 상승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이런 종목 장세 패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딥싱크 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양상이 한동안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딥싱크 현황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장정희 수석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ITBC와 함께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 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